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대단지 야당동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 오늘 파트 2 촬영하러 왔습니다. 1205동 옆에 있는 1201동을 파트 2 영상으로 촬영을 할 건데요. 역시 1호, 2호 라인 다 보고 복층까지 또 살펴보고 마무리할 거니까 대단지 신축 빌라에 이 삼성캐슬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많으신 분들 오늘 파트 2 영상도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파트 2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1205동을 파트 1으로 소개를 한 거고, 오늘은 파트 2 그 옆에 있는 1201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 1.1km입니다. 성인 남녀가 걸어 내려갔을 때 10분 30초 정도, 11분 정도 소요가 되는 위치에 있고요.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13분 정도면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도 나는 너무 멀어 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앞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역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가깝게 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분양 사무실을 옮긴 거예요. 원래 처음에 분양할 때 저 뒤에 있는 1204동을 오픈을 먼저 한 건데, 거기가 복층 2개 빼고 전부 다 분양이 돼서 이 앞동으로 옮겨온 겁니다. 1201동으로 옮겨온 건데, 옮겨오자마자 또 복층 그리고 뭐 일반층 테라스 타입 이렇게 가릴 거 없이 보시고 요거 좋은 집인 것 같아, 좋은 타입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타입부터 빠르게 선점을 하고 계십니다. 예,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계약을 두 분이서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뭐 미분양 됐다면서 소개했던 집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말이 할인해서 미분양된 집들인데 이런 거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집들, 그런 집들이 현재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주워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주워가니까 신규 공급되는 현장은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분양가가 이제 높게 책정이 되잖아요. 이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됐는데 공급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또 쏠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뭐 쏠린다 이거보다는 집이 좋아야지만 또 그쪽으로 쏠리는 건데, 이 현장 대단지 신축 빌라 야당동에 있는 이 현장이 집도 좋고, 그리고 뭐 이런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잘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그런 댓글 있을 거예요. 웃기지 마라, 4월 이후 총선 이후에 대폭락이 시작된다, 또 대한민국 한 번 더 망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산시장이 어떻게 매일같이 하락하고 매일같이 폭락하고 망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벌써 없어졌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시장은 내려갔다, 좀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3년 내내 폭락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겨울 거예요. 뭐 유튜브나 뉴스만 틀어도 매일 폭락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정말 그냥 편하게 내 집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나와서 선택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와서 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주차장 보고 빠르게 올라갈게요. 일단 1201동도 보시는 것처럼 벙커식 주차장입니다.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보셔도 라인은 없지만 넓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계단 이용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13인승 대형 엘리베이터고, 이번에도 1층에 DP가 되어 있어서 1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1201동 파트 2 1호, 2호 둘 다 소개할 건데, 오늘도 2호 타입부터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포룸인데요. 전용 면적이 22.9평, 실사용 면적이 확장 포함해서 47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적인 크기이긴 하지만 신발장이 양쪽으로 3칸씩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은 여유가 있고요.
아래쪽은 둘 다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양쪽으로 밀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일괄소등 버튼은 좌측에 있고, 이 통로 구간에 방 3개, 욕실 하나,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안방까지 해서 방은 4개가 되는 포룸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방이 첫 번째 방인데요. 이 방에는 에어컨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방 크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일단 길이가 3,500에 폭은 2,700 정도 되는 방이니까 상당히 쓸만한 방으로 만들어 놨고요. 다만 이 방에는 다른 타입들하고 다르게 북박이장이 안쪽에 돌출이든 매립이든 되어 있었는데 없어요. 요게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안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타입도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이 정말 대박입니다. 일단 에어컨이 이 방에서부터 있고요. 방 크기가 무려 3,500에 3,500 정도 됩니다. 이따가 건너가서 보실 3룸 타입에 가보면 안방 크기가 지금 두 번째 방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이 정말 많이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방에는 또 안쪽에 매립형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방, 이 방에도 에어컨은 있고요. 이 방 크기는 첫 번째 방하고 같아요. 3,500에 2,700 정도 되는 쓸만한 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에는 또 북박이장이 매립이 아니고 돌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돌출이 되어 있어도 이만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도 길이가 3,500 정도나 되니까 가구 배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 번째 방도 기본 수납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이번에도 다른 타입들처럼 양변기에 비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 역시 부스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는 세면용품들을 올려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통로 구간에 있는 공간들은 다 봤고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은 이번 타입도 역시나 많이 넓게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5m가 훌쩍 넘는 대형 사이즈의 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링팬,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다른 타입들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타입이 다른 타입들하고 많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층고예요. 거실 주방 라인이 2,660 정도 됩니다. 이게 마감 층고인데요. 다른 타입들도 거실 주방은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침실은 들어가 보면 2,600이 안 돼요. 2,5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 타입은 거실 주방하고 똑같이 침실도 2,6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하고 침실을 다 통일시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타입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타입이 또 다른 점은, 다른 타입들은 뭐 폴리싱 타일, 강마루 요건데요. 이번 파트 2의 1201동의 2호 타입은 스톤마루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마루긴 마루인데 타일 같은 성질이 있는 마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많이 바뀐 점이고, 방향은 서양인 거는 1205동하고 같습니다. 제가 파트 1을 1205동을 촬영한 건데요.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번 타입도 역시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뷰가 터져 있어서 좋습니다. 앞에 뭐 전봇대가 있기는 한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이게 신경 쓰인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인 거는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 1201동의 파트 2의 2호 라인은 이런 아트월이나 소파 자리, 그리고 주방, 그리고 지나와서 봤던 통로 구간 전부 다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타입들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방도 많이 넓습니다. 굉장히 와이드한데요. 이 길이가 4,000이 훌쩍 넘기 때문에 주방도 좀 대형 사이즈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식탁을 설치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4인용 식탁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다리 길이가 좀 높죠. 바의자 갖다 놓고 이 아일랜드 식탁을 그냥 식탁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앞쪽에만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4인용 식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위에 보면 보조 쿡탑, 일부 전기레인지 하나 들어가는데 요거는 다른 타입들도 다 공통이죠. 자, 그리고 이 위에는 상부장을 없애고 후드만 깔끔하게 있습니다.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신 것 같고요. 아래쪽에 3구 전기레인지, 2구는 인덕션, 1구는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는 다른 타입들하고 또 다 공통입니다. 역시 가스 배관을 빼놨습니다. 나중에 가스레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럼 교체가 좀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스 배관을 미리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있고요. 이쪽은 상부장이 있긴 한데 좀 띄움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냉장고는 역시 세대 키친핏으로 들어갈 건데 요거는 다른 타입도 마찬가지지만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연동 중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인데 이 2호 라인의 다용도실이 또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길이가 무려 3m가 넘고요. 폭도 거의 2m 정도 되는 대형 사이즈의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넉넉한 다용도실이 있고요. 1층에 모델하우스를 꾸며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1층을 촬영하는 건데 1층 다용도실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문이 크게 나 있고요. 이 문을 열어보면 이 뒤에 테라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틀었을 때 이쪽이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은데요. 1층에는 테라스가 생기게 될 거다.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층, 3층은 테라스 빼고 지금 보시는 구조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용도실의 창이 이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창으로 바뀐다. 이렇게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봤고요. 안쪽에 있는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이 많이 넓습니다. 일단 이 길이는 4m가 또 훌쩍 넘는 대형 사이즈의 안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안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돌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이즈 자체가 워낙 커서 저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 되니까 그냥 안방은 좀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방 창이 또 크게 나 있는데요. 거실하고 똑같이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오후가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 들어올 텐데 다만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이 건물 때문에 오후 늦게는 해가 이렇게 안방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방이니까 욕실이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은 역시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건 메인 욕실하고 같습니다. 자, 옆에 드레스룸 요걸 보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3m가 훌쩍 넘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더 넓고요. 일단 한쪽에 화장대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안쪽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드레스룸으로 쓰겠다 그러면 디귿자로 행거를 설치해서 이 공간이 좀 많이 남는 넓은 드레스룸, 여유 있는 드레스룸이 되는데요. 이 공간이 이렇게 안쪽에 많이 넓다 보니까 여기를 서재처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여기를 서재로 쓴다면 이 안방에는 수납 공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을 보면서 여기에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 방을 드레스룸처럼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에 가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지 않으면 이 방이 4개 다 되니까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2호 타입부터 먼저 다 둘러봤고요. 자, 건너가서 3룸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8.7평이고 실사용 면적도 확장 포함해서 37평입니다. 자, 세대 현관 크기는 같은데 좀 바뀐 게 있어요. 신발장이 오히려 4칸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름 타입보다 신발장이 두 칸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된 거는 같습니다. 자,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 같고요. 들어와서 일괄 소등 버튼의 위치 같고요. 이런 통로 구간 그리고 아트월 구간 소파 자리 전부 다 대리석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건 포름 타입하고 같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첫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가 3200에 29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부터 아주 여유가 있다, 넉넉한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안쪽에 메리평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 첫 번째 방부터 가능합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가 시공이 되어 있는 건 이번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기에 있는 방을 볼 건데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됩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방 크기가 3500에 3500이에요. 그래서 3룸 타입의 이 안방이 3500에 3500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건너편에 있는 포룸 타입은 두 번째 방이 지금 보시는 이 안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포룸 타입의 두 번째 방이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공간 자체가 다 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저 더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안방의 욕실인데요. 3룸 타입이지만 안방 욕실은 이번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도 잘 분리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옆은 드레스룸인데 3룸 타입이라고 드레스룸이 작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산입니다. 지금 길이가 무려 4m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고 폭도 여유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셔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드레스룸도 3룸 타입의 드레스룸도 수납도 많이 가능하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기창 당연히 있고요. 한쪽에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역시 같고요. 문은 양쪽으로 이렇게 미닫이 포켓도어로 잘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밀어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드레스룸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건너편에 있는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역시 있고요. 이 방도 첫 번째 방하고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도 사이즈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메리평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 가능합니다. 3룸이지만 정말 알찬 3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납도 다 메리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 공통입니다. 양변기에 비데가 있는 거 이거 다 똑같고 역시 부스 형태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이것도 공통입니다. 자,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거실인데요. 3룸 타입의 거실 당연히 4룸 타입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여기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4,900 정도 됩니다. 예, 저기는 5,000이 좀 넘었던 거고 여기가 4,900, 4m 90 정도 되는 거니까 4룸이나 3룸이나 거실은 진짜 많이 넓게 확장이 잘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아치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치형 창이 이렇게 3개가 소파 자리 라인 쪽에 있는 건데요. 자, 여기는 문을 열고 1층이니까 또 테라스가 만들어질 거고 이 테라스는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뭐 나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역시 1층에 DP가 되어 있는 거라 제가 이렇게 1층에는 테라스가 생길 겁니다. 요거를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 3룸 타입도 테라스 빼면은 위에 2층, 3층이 구조가 다 똑같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3룸 타입도 옵션은 똑같습니다. 일단 실링팬, 전열 교환기, 에어컨 다 있고요. 방향, 옆 타입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면서 뷰 좋고 그리고 채광도 좋습니다. 오후가 되면 이제 해가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느 쪽을 봐도 뷰가 좋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 요거는 이제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로 다른 타입에 가서 더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KCC 이중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인데 이 3룸 타입은 4룸처럼 이 옆으로 와이드한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조금 많이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 식탁을 이 앞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길게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빼면 여기는 6인용 식탁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원형 테이블 갖다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튼 여기는 기본이 6인용 식탁 설치가 가능할 정도고, 나는 좀 길게 빼고 싶다 그러면 8인용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거실을 막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은 6인용, 최대 8인용까지는 설치가 가능하고요. 한쪽에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죠. 예, 요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나는 있습니다.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요거 빼고 본인 걸 설치하시고 마이너스 옵션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룸 타입도 이렇게 상부장을 띄엄시공 해놔서 개방감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쪽 창만 봐도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창을 많이 키워놨죠. 그리고 한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 3칸까지 채워놨습니다. 이게 아예 없으면은 또 너무 허전할까봐 이쪽은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을 채워놨네요. 전반적으로 층고도 높기 때문에 뭐 개방감은 주방 쪽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납장이 있던 없던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구 전기레인지 보조 국탑, 안쪽에 3구 전기레인지 보조 국탑, 가스 배관 역시 잘 빼놨고요. 그리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실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미닫이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아주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닫아두면 안쪽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잔짐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용도실에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잘 해 두셨고요. 3룸 타입 다용도실이 작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아재 개그인데 재미없었다면 죄송합니다. 무튼 이렇게 많이 넓은 다용도실 공간 쓸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룸 타입까지 봤습니다. 보셨을 때 어떠세요? 3룸 타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4룸하고 이 3룸 타입하고 가격 차이가 2천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런데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 평수는 이제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럼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지금 전용 면적이나 실사용 면적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보통 2평 정도 차이가 나면서 1, 2천만 원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뭐 별로 고민할 게 없겠죠. 그냥 타입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내 면적이. 그래서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은 포룸을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는데,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둘 다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서 복층까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복층이 있는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파트 2에서는 1호, 2호 복층을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자, 이 402호의 복층은 또 분양이 벌써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402호가 일반층에서는 포룸 타입이었거든요. 그 포룸 타입의 복층은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분양이 됐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혹시 뭐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해약되거나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오늘도 파트 2에서도 남아있는 복층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용 면적을 일반층에서 이 3룸 타입의 복층인데 소개할 때 18.7평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정정할게요. 18.3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사용 면적은 복층까지 확장해서 61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 똑같으니까 빠르게 패스하겠습니다. 자, 중문 같고요. 일괄소등 버튼 위치 같고요. 통로 구간, 그리고 아트월 소파 자리 전부 다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다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의 위치 같고요. 크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방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고만 지나갈게요. 욕실도 없고 드레스룸에서 변화도 없습니다.
바닥재를 제가 일반측에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3룸 타입은요. 3룸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4룸 타입하고 다르게 스톤마루가 아니고요. 일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복층에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쪽에 있었던 세 번째 방, 여기에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변화가 어디서 생긴 걸까 해서 봤더니 욕실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욕실 안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일단 뭐 샤워 공간까지 다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제 폭이 옆으로 길었던 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계단 자리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제가 쭉 오면서 침실을 봤는데 침실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침실 공간을 줄여서 이 안에서 실제로 실생활하는 공간을 줄인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욕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 번씩 뭐 샤워하고 볼일 보고 이런 공간이니까 차라리 요거를 좀 줄이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욕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욕실까지 넓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계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요 욕실을 조금 포기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욕실만 조금 포기했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옆에 있는 주방의 이 전체 폭도 살짝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식탁 자리, 이런 자리들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6인용이나 8인용 식탁 길게 놔도 좋은 건 일반층 타입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냉장고 세대 들어가는 거 다 똑같고요. 보조 쿡탑 있는 것도 같고 메인 쿡탑 같고요. 자, 다 같아서 이런 것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용도실에서도 살짝 변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좀 돌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공간은 가로폭이 좀 늘어났어요. 여기가 계단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더 깊어졌다, 다용도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실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실이 넓은 건 일반층하고 같습니다. 자, 아치형 창 쪽에서 보는 뷰도 좋아요. 멀리 건물이 있어서 뭐 방해받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앞에 전봇대가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크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걸리적거린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시야를 방해한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정면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뻥 뷰라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아래층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복층에서 변화가 있는 건 주방이 조금 이렇게 폭이 줄어들었다, 여기 메인 욕실이 폭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살렸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제가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타입을 다 돌아봐도 복층은 공사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신축 분양하고 1, 2개월 이내에 복층 공사까지 마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층 공사는 이 분양을 시작하고 준공이 한 2달 뒤에, 그 정도 뒤에 나면서 복층 공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시작하고 최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다가 복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복층 붐이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층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공사하기도 전에 뼈다귀 상태에서 그 전 차수의 이 느낌만 보고 바로바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층을 완성되고 나서 보는 경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요즘 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저긴 벌써 분양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구조만 보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요즘 또 복층 타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튼 어쨌든 제가 또 완성이 된 다음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단이 이렇게 폭은 일반적이긴 한데요. 양쪽이 이번에는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올라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은 뭐 강마루 시공이 될 겁니다. 이건 다른 타입들도 다 똑같고요. 올라와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거실 라인이 되겠죠.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될 거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침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자, 이쪽에 화장실이 생기게 될 거고, 뭐 이쪽에 어딘가에 보조 주방 하나 정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가벽을 치면 저쪽에도 작은 방이 하나 생기게 되기는 할 건데, 그냥 욕실하고 보조 주방만 있고 여기 넓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쓰셔도 좋지 않을까. 무튼 아직은 공사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쪽은 아예 그냥 방 확정입니다. 침실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도 역시 에어컨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복층은 다른 타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복층에 시스템 에어컨 세대가 다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옵션 중에 워시 타워가 들어가는 타입이 있고요, 안 들어가는 타입이 있고, 또 어떤 타입에는 보조 주방이 들어가는 타입이 있고 안 들어가는 타입이 있는데요. 파트 2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1201동은 또 보조 주방이 없었는데 원하시면 그 아래층에, 그러니까 일반층에서 보면 다용도실 쪽에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요거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1201동은 자, 일반층에서 봤을 때 이 다용도실 쪽에다 보조 주방 요청하시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워시타워는 또 1201동에는 없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을 볼게요. 테라스는 역시 이번 파트 2도 복층도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사생활보 당연히 가능하도록 해놨는데요. 이번 이제 남아있는 파트 2에 1호 라인이죠. 1호 라인 3룸 타입의 복층인데, 이 타입은 좀 다른 타입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양쪽이 다 옹벽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옆은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앞은 뭐 당연히 말할 게 없죠. 뻥 뚫려 있으니까 신경 쓸 게 1도 없고, 양옆은 내가 나중에 뭐 천을 가린다든지 뭔가 이게 가림판을 해서 막는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도록 완벽하게 꽁꽁 싸맸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한 사생활 보호가 되는 나만의 독립적인 테라스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아주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 전기 콘센트는 당연히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 오늘 1호, 2호 라인 또 다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복층까지 또 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장장 8편을 촬영을 하면 이제 영상 시간은 당연히 다 30분이 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리 짧게 한다고 해도 제가 뭐 이제 보면서 아시겠지만 대충 보고 야 여기 방 뭐 이렇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건데, 요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파트 2 마치도록 하고요. 파트 3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